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만 알아도 다양한 감정에 대한 나의 이 조절이 많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좀 어려워하고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불안, 우울, 분노, 그리고 뭐 수치심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도 좀 느끼기 싫어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로 그걸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구분을 하고 그런 거를 느끼려고 할 때마다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아예 그냥 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꾹꾹 눌러서 밀어버리거나. 그런데 감정은 이전에 어떤 영상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그걸 경험하기만 하면은 지나가요. 감정은 그냥 어떤 에너지라서 그게 충분히 소화되고 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감정이 오고 또 다른 감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이제 꾹꾹 누르거나 회피하거나 하면서 그 감정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게 됨으로써 그게 나중에 다시 쌓여서 더 크게 터지거나 다른 이제 증상으로 나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감정을 이제 소화하는 게 서툴러서 특히 이제 뭐 공포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제 그걸 느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더 피하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더 그런 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꾹꾹 눌려져 있는 이 감정들이 다 어디 가지 않고 다 자기 안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감정을 경험하라고 하니까 감정은 회피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감정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더 어려운 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나한테 눌려져 있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잠깐 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느껴라, 대면해라, 마주해라, 피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느껴봐야지 하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난 느껴볼 거야 하면서 뭔가 다른 시도를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시도를 했고 어떤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던데요. 우울감이 더 심해졌어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 방법을 알고 시도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기에 이 불안감과 우울감과 이 분노, 이 뭐 수치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는 그것을 여전히 피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방법만 알았다 뿐이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그 마음 아래에는 똑같이 그 감정을 얼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그 감정을 얼른 없애고 싶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여전히 그 감정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감정과 투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감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감정 조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숨어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했다면 내가 감정을 느껴주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나와서 얼른 싸워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투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 상태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야 그 정말 감정을 소화하고 흘러보내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돼요. 특히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제 그걸 그러니까 핵심은 당신은 여전히 불안감, 우울감, 분노,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이걸 여전히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팩트일 것입니다.
네, 제가 오랜 시간 써온 방법도 이거예요. 네. 제가 책 보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이제 알려주는 많은 방법들을 이제 막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바뀌지 않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까 였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감정과 싸우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좀 이제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경향이 있죠. 나쁜 것, 느껴서는 안 되는 것, 불편한 것, 불쾌한 것, 그리고 뭐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감, 평안함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것, 내가 느껴야 될 것,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것, 더 많이 느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감정을 구분해 놓기 때문에 그 감정이 더욱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어떤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죠. 저도 그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되게 아주 오랜 시간 이제 그걸 구분을 해놓고 나 자신의 어둠을 되게 싫어했어요. 뭔가 나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어두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어둠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뭔가 수치스러운 면, 뭔가 창피한 면, 뭔가 내가 숨기고 싶은 면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감정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뭐 경험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밝은 사람을 보면은 되게 약간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냥 밝을 수가 있지 하면서 좀 나랑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도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 또한 그런 자신의 어둠을 좀 감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뭐 그때 뭐 연애 시절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제 어두운 면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끌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좀 밝은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도 동의가 되는 거죠. 정말 밝은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닮으면 좀 어두운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정말 밝은 아이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은 아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너무 잘 웃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되게 눈웃음이 이렇게 딱 그냥 마치 박혀 있는 것처럼 웃상이고 흥이 많고 되게 씩씩하고 뭐 기분이 안 좋아도 금방 잘 털어내고 뭐 되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머,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밝은 아이가 왔을까 하면서 그 밝음에 대해서 더 막 감사해하고 이뻐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가 항상 뭐 웃기만 하지 않죠. 항상 기분이 좋지만은 않죠. 울기도 하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데 그냥 내 아이를 보니까 그것도 물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것조차도 받아주기 어렵긴 하지만 내 아이가 우는 모습도 이쁘고 뭐 짜증나거나 뭐 화를 낼 때도 아유 저렇게 화를 낼 줄도 알아서 다행이다. 나는 어떤 때 너무 화를 못 내서 좀 문제였는데 저렇게 화를 낼 줄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고 뭐 그 아이의 어둠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내가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둠은 되게 싫어하면서도 소중한 아이를 볼 때는 그 아이의 가진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어둠에 대한 감각, 나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고 잘 몰랐다면 이 아이의 밝음을 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새삼 저의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내가 막 어둠이라 여겼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라던가 경험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아이의 밝음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제 어둠을 몰랐으면
이 밝음을 선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쁨, 즐거움, 행복감, 평안함 이런 거를 막 느끼려고 하잖아요. 이걸 더 이제 추구하고 쫓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소망하게 되었을까? 그 반대의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랑 우리 전혀 없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만 있는 세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기쁨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대단한 게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그 무탈함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이고 정말 평안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도 결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구분을 해놨지만 고통도 행복이랑 이어져 있고 불안도 불안이 아닌 평안함이랑 이어져 있고 슬픔도 기쁨이랑 이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이제 구분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아주 싫어하는 감정이 명확하게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문화의 영향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도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은 절대 내보여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많이 학습을 하게 돼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보면은 가장 서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분명히 뭔가 내가 잘못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뭐 엄마가 화를 내면은 저도 울잖아요. 제가 뭐 서러워서 울든 내가 잘못한 걸 알아서 울든 뭔가 그냥 잠깐 놀라서 아이는 울기도 하고 막 울고 있으면 뭐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이런 말을 이제 들었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그쳐지지 않고 더 서러워요. 뭔가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뭐 우울증을 깊게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우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뚝 그쳐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우울에 대해서 나는 왜 지금 우울해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면서 얼른 내가 뭔가 되게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처럼 돼야 한다고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는 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뭐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슬픈 거죠. 그 또한 이제 감정을 좋은 건 나쁜 것으로 구분했을 때 나오는 이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은 모두 다 그럴만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 혼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좋다 싫다로 구분을 해놓고 난 좋은 감정만 느낄 거야. 난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우울해한다거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지? 하면서 나를 꾸짖거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한다거나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정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좋다 싫다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그냥 내가 이 충분히 모든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감정과 투쟁 상태를 이제 포기할 때 내 그런 모든 이걸 없애려고 하는 모든 내 노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이 분명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그 반복했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면 내가 그 감정을 기쁨만큼이나 불안과 우울을 받아줄 수 있을 때 나의 뭐 수치심, 죄책감, 뭐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행복감만큼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이 감정이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안감도 느끼고 우울감도 느끼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창피할 때도 있고 막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냥 나의 경험에 따라서 계속 느끼게 되는 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지나가야겠죠. 기쁨도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불안감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쁨은 붙잡고 있고 싶어하고 불안감은 막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정말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아이를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말 저 자신에게 더 적용을 하면서 이 감정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제가 첫 책이 한 6, 7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서문에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제 첫 책이 불안이라는 위안인데 이 불안과 위안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제목도 되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랑 연결이 되죠. 이 책 서문에 제가 비슷한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빛의 신 아이테르는 밤의 신인 닉스와 암흑 사이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밝음은 심연 속의 어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둠은 어둠에서 끝나지 않고 빛이 된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그 단순한 사실을 곱씹다 보면 일상의 풍경들이 겹친다. 밝게 웃는 사람일수록 어깨에 묵직한 슬픔을 메고 있는 모습.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공허가 뒤따르는 모습. 그뿐인가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실은 엄청난 결핍과 이어져 있음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 책은 불안에 대한 책이지만 불안으로 끝나는 책일 수 없다. 가장 큰 기쁨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슬픔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 기쁨은 슬픔과 이어져 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상처가 너무 커 보일 때 차마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다가 겨우 농담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마는 사람은 안다. 무거움은 가벼움과 이어져 있다. 그러니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벅차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 걷다 보면 사는 거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단지 얼마간은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견디며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안은 위안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짙은 불안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확장시키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이 책은 그 믿음 위에 지어졌다. 기쁨이 기쁨에 그치지 않고 슬픔도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안도 그렇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어주길 바란다. 마침내 불안은 위안을 길어 올릴 것이라 믿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만큼이나 환영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평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